고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거의 18km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줘야 될 것 같은 지점이 왔는데 속도를 줄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서워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벤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카니발 오너로서 2300km를 주행했는데요. 카니발 장단점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차가 많이 밀렸네요. 조금 기다리고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한 번 주유 시 800km까지 주유가 됩니다. 전에 산타페 TM을 탔을 때는 한 번 주유하면 한 600km에서 650km 정도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차는 800km까지 주유가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RV 차가 이 정도까지 주유가 되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특히나 한 번 주유하면 뭐 서울 부산을 어느 정도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장거리 주행 시 상당히 유용한 연료통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니발을 타면서 정말 좋았던 점이 연비가 지금 공식 연비가 13점 몇 킬로 정도 되죠. 근데 고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거의 18km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렇게 잘 나오는데 18km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오는 것 같아서 오히려 한 15km 정도까지 고속도로에서는 그 정도는 예상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타서 순수하게 찍으면 20km까지도 찍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안전주행을 해서 뭐 130, 150 뭐 이렇게까지 밟으시면 안 되고 뭐 100에서 110 정도로 정속주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코모드에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를 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스마트 크루즈를 켜도 안 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네, 세 번째 카니발의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점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이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이 차를 운전을 했는데 거의 한 200km, 2시간 반 정도를 운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피로감이 덜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저도 전에 산타페 TM을 탈 때 대비해서도 상당히 차가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이 좀 있고요. 자율주행 옵션이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센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 피로도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제가 7인승을 선택을 했는데 상당히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9인승을 선택했더라면 저희가 이제 많이 타면 7명까지도 타거든요. 그렇게 되면 뒷좌석에 그 트렁크 공간에 짐도 실어야 되는데 화물 공간이 상당히 7인승은 좋고요. 9인승은 사열 공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7명이 타기에도 안 좋고 9인승은 7명이 타기에는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고 사열 시트를 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고 레그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사열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7명이 타는 입장에서는 7인승이 최적의 시트 배열 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7명이 다 타야 되는데 9인승을 고려하신다거나 그러신다면 9인승보다는 7인승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7인승의 3열 시트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등받이 각도도 뒤로 많이 제껴지고 레그 스페이스도 괜찮고요. 소음이나 진동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타봤거든요. 한 2시간 정도를 3열에 타봤는데도 괜찮았던 것 같고 휠하우스에서 나오는 그런 진동 소음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RV나 SUV라는 거를 좀 감안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준수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2열 시트가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성 있고 장거리 주행 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7인승에만 해당되는 걸 수 있어요. 2열 시트의 레그레스트, 암레스트,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부분이 상당히 상품성 있게 또 안락하게 되어 있고 또 전동화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세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아이들도 조절하기도 또 나름 쉽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고 대한민국 대형 럭셔리 세단에 견주어 봤을 때 2열 시트만큼은 정말로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카니발에는 정말로 필수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기능입니다. 다른 차에도 이미 어라운드 뷰 기능은 있었어요. 하지만 카니발의 어라운드 뷰 기능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방에 어떤 물체가 감지가 되잖아요. 좁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라운드 뷰하고 전방 센서가 같이 켜집니다. 그래서 코너라든지 전후방 주차 시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코너길에서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 가는 길에 커브길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G80의 어라운드 뷰 기능보다도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방 뷰라든지 후방 뷰 이거가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뷰로 고정을 세팅을 해놓으면 그 뷰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니발 2300km를 주행을 해보면서 장점으로 꼽으자면 트렁크문 자동 닫힘 기능하고 슬라이딩 도어 자동 열림 기능입니다. 트렁크문 자동 닫힘 기능은 제가 트렁크에 물건을 빼고 적정 거리를 이제 벗어나면은 자동으로 트렁크문이 닫히는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좀 있다가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힐 것이다 라는 거를 사용자에게 워닝을 주는 거죠.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 버튼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일시적으로 멈춰줍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차에 먼저 가서 타려고 할 때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 키로 문 열림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양쪽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다음으로는 카니발 2300km를 타면서 단점으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핸들 조향 타각이 팍팍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이렇게 켜놓게 되면 핸들 타각이 순간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여요. 전에 산타페 TM이라든지 G80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좀 강한 힘으로 이렇게 팍팍 움직이거든요. 이 차가 CMDPS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G80하고 산타페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성입니다. 두 번째, 이 차의 단점은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이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적용을 하게 되면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서 차가 시속 때문에 이제 섰으면 이 차도 같이 어느 정도 서야 되거든요. 속도를 줄여줘야 될 것 같은 지점이 왔는데 속도를 줄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서워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를 켰을 때요. 산타페나 G80에서는 사전에 좀 속도를 줄여줬었는데 이 차는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차간거리도 가장 멀리 있는 것도 인식을 하게끔 세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좀 속도를 먼저 줄여주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쉬웠어요. 세 번째, 이 차의 단점이 클러스터가 핸들에 좀 가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클러스터가 12.3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정말 대형 클러스터죠. 근데 핸들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놓게 되면은 핸들이 클러스터를 가리게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시트나 핸들은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클러스터를 좀 가리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네 번째로 이 차의 단점은 스마트 스트림 2.2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디젤인데 경사로에서 출력이 딸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굉음을 내면서 RPM이 치솟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에 산타페 TM 2.0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성이 있어요. 소리가 좀 크게 와닿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트가 좀 탄탄해서 장거리 주행 시 엉덩이 압박감이 조금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코 감싸는 그런 게 형상이 아니다 보니까 시트가 장거리 주행 시에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TM하고 카니발하고 번갈아 가면서 타봤거든요. 그럴 때 확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시트가 감싸는 느낌이 좀 덜하다 라는 게 느껴졌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차의 단점은 이게 결함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차를 타서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 모드에 놓게 되면은 앞으로 갈 때 갑자기 앞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안전벨트도 매고 다 했는데 앞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잠겨 있는 겁니다. 뒤에다가 놓고 엑셀을 밟으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해제가 돼야 되는 건데 해제가 안 되고 그대로 잠겨 있는 거거든요. 산타페 TM이라든지 G80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어쩔 때는 그냥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어쩔 때는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에이스 센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상으로 카니발 2300km를 주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또
추가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